환영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1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EBS 올림포스 국어로 독서 지문을 공부하시는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선생님이 조금 전에 이제 1학년 학생들, 경화여고 1학년 학생들이 요청했던 최순우의 호랑이라는 이제 수필 작품 하나 찍었고요. 그 다음 지금은 요번에 시험 범위 속에 독서 지문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첫 시작이니까 조금 어렵지 않고 보기에 좀 편했던, 하지만 독서 지문 어떻게 읽어나가는지 좀 보기에 가장 스탠다드, 가장 기준이 될 수 있는 지문 하나를 골라서 이제 강의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잘 들어보시고요. 아, 독서 지문 공부할 때는 이렇게 공부하면 되는구나를 머릿속에 잘 담아두시면 돼요. 독서 지문은 지문만 분석하기보다는 문제랑 같이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독서 지문을 분석할 때는 문제에 나와 있는 걸 보고서 아, 요런 걸 읽어내야 되는구나. 요게 이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은 가상현실에 대한 것. 제목이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의 개념과 특징에 대한 지문을 하나 보려고 하거든요. 죄송해요. 독서 지문 제 처음 작품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은 이제 또 다른 약간 좀 경제적인 좀 계산하는 것들이 있던데 오늘 일단 요거부터 하나 좀 해결을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이 작품을 볼 때 그러니까 작품을 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글에선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 바로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가볼게요. 일단 첫 번째, 글을 다 읽은 다음에 4차 산업혁명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란 건 무엇인지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4차 산업혁명의 주요 분야가 3가지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게 뭔지를 찾아봐야 돼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 VR, AR, MR이라고 하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의 각각 정의와 특징들이 써 있어요. 근데 눈치 빠른 사람은 이해했겠죠? 아, 4차 산업혁명의 주요 분야 3가지가 얘네인가 보다. 오케이? 그러니까 독서 지문 볼 때 선생님이 이제 독서 교과서로 수업할 때는 늘상 모든 작품에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지금 문제를 안 풀어봤다. 혹시라도 이 지문을 안 읽었다. 그러면 잠깐 스탑 눌러놓으시고 본문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이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알았죠? 말했어요. 본문을 읽지 않고 이 강의를 듣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읽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세요.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일단 먼저 뭘 보냐? 독서 지문은 다짜고짜 독서 지문부터 읽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문제에서 뭘 물어보는지 알고 풀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수능 볼 때에도 모의고사 볼 때에도 학교 시험도 마찬가지. 이제 뭘 물어보는지 체크해야 돼요. 마침 EBS 올림포스 교재에도 문제가 나와 있길래 1번 문제부터 한번 해결해 보죠. 선생님이 이제 미리 표시를 좀 해갖고 왔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는 거예요. 선생님이랑 2학기 때는 독서에 대한 방과후 수업을 이제 경화여고 학생들은 같이 하게 돼요. 그래서 1학년 학생들 작년에도 많이 신청해 들었었는데 이제 지금 2학년 언니들이죠. 이런 식으로 선생님과 함께 하게 될 거예요. 일단 문제를 읽어보시고 요거를 실제 문제 풀어보기 전에 간단하게 줄을 치고 빨리 넘어가야 돼요. 1번, 가상현실은 사용자가 가상의 시공간에 존재하는 것처럼 느끼게 해준다. 그러니까 선지를 읽고요. 여기서 핵심어가 뭔지를 뽑아내는 거예요. 일단 가상현실, 개념 나왔잖아. 그러니까 용어가 나오면 무조건 네모. 아, 가상현실이라는 용어가 본문에 나오나 보다. 가상의 시공간에 존재하는 것처럼 느끼게 해준다. 가상의 시공간이 이 가상현실의 핵심인 것 같잖아. 핵심어일 것 같은 거에 줄을 쳐보는 거예요. 그다음 2번은 혼합현실, 네모. 사용자와 가상의 물체가 물리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다? 제일 중요한 말은 얘인 것 같죠? 상호작용. 세 번째, 증강현실, 네모. 가상의 정보를 사용하지만 현실을 완전히 차단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 가상현실 얘기했고 혼합현실 얘기했고 증강현실 얘기했는데 가상현실은 가상의 시공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고 혼합현실은 상호작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고 3번의 증강현실은 현실의 세계를 완전히 차단하지 못한다. 간단하게 해서 현실 차단 안 돼. 이렇게 메모할 수 있겠네요. 4번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 모두
그래픽이나 소리 등의 가상 정보를, 그러니까 지금 얘네 셋 다 묶어서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가상의 정보를 활용하고 있다. 요게 이제 네 번째 특징. 다섯 번째요. 가상현실이나 혼합현실. 그러니까 얘네 두 개 얘기하는 거네요. 이 두 가지는 요렇게 쪼개봤을 때 증강현실의 기술은 더 쉽고, 그러니까 얘네보다 얘가 좀 더 쉽고 단순하다. 그러니까 이 증강현실이라는 게 단순한가? 더 쉬운가?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살짝 메모만 딱 해놓은 상태에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본문 바로 보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준비됐나요? 오케이. 자, 펜 드시고요. 일단 제일 먼저 단락번호를 꼭 붙여요. 여기다가 이렇게 1이라고 붙여놔요. 총 4개 해달라고 돼 있죠? 독서 지문은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단락별로 끊어서 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통째로 보려면 힘들거든요. 일단 머릿속에 우리 요거 했잖아요. 요거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에서 읽었던, 잠시 돌아갔다 올게요. 여기에서 우리가 줄치며 읽었던 것들 있잖아. 빨리 읽었던 것들을 이게 잔상처럼 남기고 본문을 읽다가 그 잔상이 어딘가 이게 남아있을 거거든? 그럼 글을 읽다가 이거 어디서 봤던 얘기 같은데? 가 나오면 얼른 가서 지워가면서 문제를 풀면 돼. 하나씩 해줄게, 똑같이. 자, 4차 산업혁명은 또 용어가 나왔으니까 메모 쳐놓고요. 인공지능 기술과 정보기술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와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기술혁명을 말한다. 그러니까 산업혁명이란 무엇이다 라고 한 거니까 이런 걸 우리가 정의라고 하죠. 자, 독서 지문은 흔히 전개 방식을 물어볼 때가 있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정의, 예시, 그다음에 비교, 분석, 분류 뭐 이런 거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올 때마다 정의 이런 건 예시라고 하는구나 체크만 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 뭐예요? 인공지능과 정보기술이 더해져서 만들어진 게 4차 산업. 그러니까 4차 산업의 핵심은 인공지능과 정보의 핵심이에요. 그죠? 여기다 적어놓을까요? 4차 산업의 핵심은 인공지능 플러스 정보. 이 두 가지가 융합된 것이 4차 산업이다. 그런데 지능형 서비스 로봇과 함께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 요 세 가지네요. 이런 것들은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주요 분야다. 우리 아까 포인트 잡을 때 얘기했잖아. 주요 분야가 세 가지가 있구나.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아마 가상현실과 증강현실과 혼합현실을 통해서 실천이 되는 건가 봐요. 그죠? 미래 인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 이런 것들은 미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주요 분야가 될 수 있는 것들이구나. 그리고 그런데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이란 과연 무엇이고 궁금하네. 어떻게 다른 거지? 그러면 뭐고 무엇이 다른지 이걸 지금부터 얘기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앞으로 할 이야기, 화제라고 하는데 화제를 제시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그럼 질문을 던졌잖아요. 그럼 밑에 어딘가에 대답이 있겠죠. 스스로 물어보고 스스로 답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자문자답의 형식을 갖고 있다라고도 문제에서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스스로 물어보고 답하는 거니까. 자, 1문단의 그럼 주제는 뭐가 될 수 있냐? 바로 이거죠. 4차 산업혁명의 정의 써 있었죠? 그 다음 주요 분야 세 가지, 하나, 둘, 세 개 써 있네요. 그죠? 자, 그렇다면 이 세 가지랑 각각 무엇인가라고 물어봤으니까 근데 이 문단을 가게 되면 여기까지 적었죠? 이 문단 가면 가상현실이란 이라고 써 있어. 근데 가상현실 그리고 증강과 혼합도 있었잖아? 마침 이 문단, 여기다 이제 이 문단 쓰면 되겠지. 이렇게 해서 이 문단인데 3문단과 4문단 가보면 제일 첫 글자에 뭐 써 있어? 증강현실과 혼합현실 써 있잖아. 그러니까 이 글은 되게 단순한 글인 거야. 어떤 글인 거야? 1문단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걸 얘기를 쭉 한 다음에 이 4차 산업혁명의 제일 중요한 건 세 가지 영역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쪼개서 2문단, 3문단, 4문단 이렇게 도식화를 할 수 있는 글인 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구조를 갖고 있는 거라 볼 수 있겠네요. 됐나요?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 가상현실에 대한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가상현실이란, 그럼 가상현실이란 나오자마자 이거 누가 봐도 가상현실의 정의가 나오는 거네. 그죠? 가상현실 나왔던 거 우리 아까 여기 있었잖아. 이거 가상현실.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현실 세계와 매우 흡사한 가상세계를 생성하는 기술이다. 그러니까 가상현실이 뭐예요? 현실과 매우 유사한
가상세계를 만드는 거다. 그죠? 정의예요. 가상현실은 실제 같은 영상과 음향, 기타 감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그러면 실제 같은 영상이니까 실제 영상 아니지. 그럼 실제 같은 영상과 음향과 기타 감각 정보라는 건 실제의 정보가 아니라 뭐예요? 가상의 정보를 얘기하는 거죠. 실제 같은 거니까 실제는 아닐 것이고 그 가상의 정보들을 준다는 것 같아. 우리 아까 가상의 정보 이거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럼 가상현실은 가상의 정보 주는 거 맞겠네 일단 그죠? 자 그래서 제공함으로써 사용자가 가상세계 안에서 시간적 공간적으로 스스로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진대. 그러니까 지금 가상현실의 핵심은 가상세계 안에 이 화자가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가상세계임을 인지를 하고 있는 거네. 그러니까 실제 세계가 아니라는 걸 안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가상현실의 사용자는 현실 세계에 대한 정보는 없다. 즉 가상현실 속에서는 현실 세계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뭐만 있어? 가상으로 만들어진 세계만을 경험하게 되는 거래.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상세계에 들어갔어. VR을 통해서 이렇게 뭔가 쓸 거 아니에요. 들어갔을 때 현실 같다 라고 느끼겠지. 이건 현실이네? 라고 혼동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가상현실을 경험하는 사람은 그것이 가짜라는 걸 이미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상으로 만들어진 세계만을 경험하는 거지 여기서 현실 세계가 같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럼 우리 아까 가상현실 얘기할 때 가상의 시공간을 의미한다며 여기 써있네. 가상세계 안에 시공간이니까 그럼 아까 우리 앞에서 돌아갔을 때 여기 나왔는 1번 가상의 시공간에 존재하는 것처럼 느낀다는 말은 맞는 말이네요. 그럼 1번에 1번을 지울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읽어가면서 지워가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여기다가 1-1 이렇게 여러분 써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지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뭐냐. 예를 들어 공룡들이 존재하는 중생대를 재현했다. 자, 재현한 거는 실제 현실 세계는 아니겠죠? 그럼 이 재현한 공간이 무슨 공간이에요? 가상 공간이죠. 가상세계. 거길 재현해서 공포에 찬 소리와 함께 공룡들을 보고 체험할 수 있게 해줬다. 그러니까 그곳은 현실이 아니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 가상세계 속에서. 그죠? 그리고 수많은 장기와 세포로 구성된 인체 내부를 가상으로 재현해서 이를 관찰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가상으로 재현된 것. 그게 바로 뭐다? 가상현실, VR이다. 그러니까 가상현실은 무엇인지 정의 내리고 있고 그거의 특징 설명하는 거니까 오케이, 다 이해했네요. 어렵지 않았죠? 그러니까 1문단에서 얘기할 때는 4차 산업혁명이란 인공지능과 정보의 융합이었다. 그거를 잘 드러낼 수 있는 게 세 가지 분야가 있는데 첫 번째가 가상기술이다. 가상기술이란 뭐냐? 가상의 세계를 만들어서 현실처럼 느껴지게 하는 거다. 대신 여기에는 현실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뭐만 있다? 가상세계만 존재하는 거다. 이게 2문단의 특징이었어. 자, 넘어가 보죠. 그럼 여기는 그에 비해는 3문단이잖아? 그럼 얘들아, 그에 비해니까 비교하는 거죠. 그럼 지금 현재 여기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비교하는 거예요. 자, 증강현실이란 현실 세계를 가상세계로 보완해주는, 그럼 이제 뭔가 비교 좀 알겠네. 아까 분명히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가상현실은 가상세계만 있었잖아? 근데 여기는 증강현실은 이것을 이거로 보완해주는 거니까 현실 세계가 중심인 거고 이 가상세계는 보조수단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증강현실은 뭐가 중요한 거냐? 현실 세계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까 가상현실은 현실은 중요하지 않았지. 왜냐하면 가상세계 만드는 게 중요했던 거니까. 이거로 보완해주는 개념이다. 그럼 개념이다. 이거란 이거다 나왔으니까 똑같이 정의가 나와 있는 거네. 그리고 현실의 가상현실을 덧붙인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기본은 현실이야. 이게 기반이 되는 거고 여기다가 얘를 그냥 덧붙인 것. 그게 바로 증강현실이다. 즉 요게 요즘에 대세 접속사라고 선생님이 정한 말이에요. 알았죠? 요즘 독서 지문에 즉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정리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앞에가 이해가 안 갔으면 즉 뒤에를 이해하시면 돼요. 즉 눈앞에 보이는 현실 세계의 영상에 컴퓨터에 의해 만들어진 가상 그래픽, 소리, 기타 정보들을 부과했다.
그럼 얘네들을 우리가 가상 정보라고 볼 수 있겠네? 그럼 여기 있는 이 증강현실도 가상의 정보가 있다라는 건 똑같은 얘기니까 이거 맞는 말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얘도 가상의 정보가 있어, 얘도 가상의 정보가 있어. 즉 현실에다가 가상 정보를 더하는 기술을 얘기하는 건데 이 증강현실은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진 가상의 정보를 사용하지만 이게 중요한 거다. 현실 세계가 중심이다. 그럼 요거는 뭐와 차이가 있죠? 가상 현실과 차이를 보이는 거지. 왜? 가상현실은 가상세계가 핵심이었거든. 근데 증강현실은 현실이 중심이고 가상세계는 도와주는 것뿐. 이런 얘기죠. 증강현실은 새롭게 만든 세계를 위해서 사용자 주변의 세계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 약간 있는데? 여기 보니까 현실을 차단하지 않는다. 이거 맞는 말이네. 그치? 요거 아까 읽었던 것 같은데? 이게 1번에 몇 번이었냐면 1번에 3번이었던 것 같다. 그치? 그러니까 이 부분이 1-3번에 관한 얘기였던 것 같아. 그럼 사용자와 현실 사이에 디지털 계층을 하나 더 끼워 넣은 것. 즉, 사용자가 현실을 경험할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 속을 살아가잖아요. 근데 나와 현실 사이에 가상세계가 살짝 끼어들었어. 그래서 현실에 뭔가 가상적인 것들이 들어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내가 현실 속에 존재하는데 현실 속에 존재할 때 가상의 정보가 같이 들어와서 함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바로 포켓몬고 게임, 그게 이 증강현실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아마 마블 영화 좋아하실 텐데 그 마블 영화에서 아이언맨이 그래서 뭐 이렇게 정보를 물어보면 걔가 컴퓨터가 앞에다 이렇게 화면 띄워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일종의 이 증강현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언맨의 그 창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포켓몬고의 핸드폰으로 바라보는 그런 것들 다 증강현실인 거죠. 증강현실은 보통 게임에서 많이 활용된다. 위치 기반 서비스. 그럼 얘들아 일단 너희들이 독서를 내가 문제 풀 때 키워드를 줄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독서 지문은 완벽하게 지문을 이해해서 문제를 못 풀 수도 있거든. 그럴 땐 어떻게 한 거냐면 키워드를 기억해.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현재 우리 증강현실 얘기하고 있잖아. 증강현실의 포인트는 현실을 완벽하게 차단하지 않는다. 그리고 얘는 현실 세계가 중심이다. 이런 얘기 했잖아. 그리고 가상현실은 얘는 가상 세계만 존재했다고 얘기했잖아. 그리고 증강현실 얘기할 때 위치 기반 서비스가 나왔어. 그러면 본문 어딘가에 가서 혹시라도 위치 기반 서비스란 단어가 나오잖아? 그러면 얘는 뭐랑 관련된 거야? 증강현실과 관련된 거야. 그러니까 문제를 풀다가 좀 어렵다. 무슨 말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위치 기반 서비스라는 단어가 보여? 이거 증강현실과 관련된 건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그래픽 정보를 증강해서 매우 단순하게 증강현실의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에 탑재된 위치 추적 장치 정보를 활용해서 사용자가 특정 장소, 이거는 현실 세계죠. 현실 세계에 도착했는지를 판단해주고 근처에 도착하면 실제 장소의 영상, 그러니까 실제 장소니까 이건 현실일 거야. 이 현실 세계에 보이는 스마트폰 화면에 그래픽 기술로 만들어진 캐릭터, 이거는 이 가상의 정보를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현실 세계의 영상에 가상의 정보가 들어가서 보여주는 것. 그러니까 포켓몬이 가상의 캐릭터니까 그걸 여기다 집어넣어서 우와! 잔디 위에 진짜 포켓몬이 있는 것 같네 라고 느낀다라는 거지. 이게 이제 3문단의 주제, 증강현실의 정의와 특징이 써 있는 거예요. 자, 키워드 잘 기억해요. 자, 4문단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여기다가 이제 마지막 4문단 이렇게 붙여야겠죠. 혼합현실이랑,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정의가 써 있는 거네. 자, 얘는 뭐냐? 말 그대로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혼합하는 거다. 그럼 아까 우리 처음에 가상현실은 가상 세계가 중요한 거였고 증강현실은 현실 세계가 중요한 거였고 여기 가운데 있는 이 혼합, 얘는 가운데 들어가 있잖아. 이 두 개를 짬뽕한 거, 그게 혼합인 것 같아. 그래서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혼합한 거다. 그래서 새로운 환경과 정보를 만들어내는 기술이다. 이거는 약간 AR보다 좀 더 발전한 그런 기술인 것 같아. 즉, 또 한번 대세 접속사야. 현실 세계에 대한 3차원 모델과 정보들을 감지해서 가상 물체를, 즉 가상의 정보죠, 이거는. 이런 가상의 정보를 현실 세계 속에서 실체 물체와 함께 존재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현실 물건과 가상의 물건이 같이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둘 다 존재하는 거죠.
아까의 AR은 현실의 세계가 따로 있고 가상의 정보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였어. 근데 보였지만 사실 그 가상의 정보는 현실 속에 있는 건 아니잖아. 그렇게 보이는 것뿐인 거지. 근데 여기는 실제로 현실 물건과 얘가 같이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그래픽이나 소리 등의 가상물을 부과하는 건데 이를 통해 사용자는 가상물체, 실체 물체가 서로 물리적으로 이게 중요한 거다. 상호작용. 그러니까 지금 혼합은 여기 써있네 이미 키워드가 상호작용이란 말 나오게 되면 혼합이다 라고 떠올리면 될 것 같아. 사용자가 모두 실제인 것처럼 느껴. 그 이야기는 가상조차도 실제인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현실에 있는 건 당연히 만져지겠죠. 그런데 가상의 것도 이렇게 만지면 진짜 만지는 것처럼 촉감이 느껴지고 소리가 들리고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증강현실이, 즉 가운데 아까 증강현실 있잖아. 현실 세계에 가상 정보를 더한 이 증강현실이 단순하게 가상의 정보를 덧붙인 거라면,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야? 증강현실은 현실 세계가 있어. 거기에 가상의 정보를 그냥 붙여만 준 거야. 일방적으로. 내가 느끼고 안 느끼고 중요하지 않고 그냥 붙여만 줬어. 이건 이제 일방적인 거지. 일방적인 거라면 혼합현실은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가 구분되지 않아. 그러니까 구분되지 않을 때 뭐해? 이들 간의 상호작용. 구분되지 않는 걸 상호적이라고 하는 거구나. 그럼 좀 구분이 가죠? 증강현실은 일방적인 거, 혼합은 상호적인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증강현실이 일방적인 반면 혼합현실은 상호적인 성격이 있겠군. 이런 식으로 이제 비교해서 물어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넘어가죠. 예를 들면 혼합현실을 이용하게 되면 가상의 컵을 실제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수가 있대. 그러니까 아까 우리 증강현실 같은 경우에는 올려놓은 것처럼 보이는 거였잖아. 실제 올려지진 않았거든. 근데 실제로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수가 있다는 거야. 잡아서 이렇게 탁 놓으면 진짜 거기에 탁 올라간다는 거지. 손바닥 위에 올리면 손바닥 위에 얘가 올라가는 거야. 만져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실제 현실과 가상의 정보가 결합이 돼버리는 거지. 진짜 신기한 거 아니니? 가상의 캐릭터 이런 것들이 만질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했어? 그래서 실제 테이블에서 가상의 공이 바닥으로 툭 떨어져서 굴러가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혼합 현실은 어디가 현실이고 어디가 가상인지를 구분하지 못하게 만들어줄 만큼 한 덩어리가 돼버린 거야. 이는 사용자의 움직임을 파악해서 그 힘이 작용하는 대로 가상의 물체가 실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도록 한 거래. 그러니까 마치 진짜 가상의 정보가 실제 현실 속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자, 마지막이에요. 혼합현실의 정의와 특징이 써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됐나요? 자, 그럼 이제 선생님이 이거 갖고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줄게요. 이 글 전체를 한번 이제 비교해 본 거예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가상, 증강, 혼합이잖아요. 가상현실의 핵심은 뭐냐면 가상세계만 존재해요. 현실세계와 유사한 가상세계야. 그치? 그리고 여기는 현실과 단절된 가상현실과만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상현실 속에는 현실세계는 존재하지 않아. 다 만들어진 세계인 거지. 들어갔을 때 가상세계야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런데 증강현실은 가상세계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현실세계가 있어. 근데 거기에 가상의 정보를 덧붙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둘 다 존재하는 거죠. 다만 가상의 이미지가 일방적으로 단순한 정보만 제공돼. 그러니까 내가 뭔가 상호작용하고 만지거나 그럴 수는 없고 그냥 현실이 존재하는데 우와! 있다! 있는 정보만 보이는 거죠. 근데 얘가 뭐 테이블 위에 있다? 그냥 진짜 테이블 위에 있는 게 아니라 테이블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뿐인 거예요. 그런데 혼합현실은 현실과 가상의 혼합을 해. 그래서 실제 테이블 위에 얘가 올라가 있는 것처럼 보여. 그리고 얘가 거기서 뛰어내리는 것처럼 보여. 그러니까 실제로 뛰어내리고 올라가고 한단 말이야. 현실의 걔가 정말 융합이 된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는 일방적이고 여기는 상호작용이라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래서 혼합현실은 피드백을 주고받는 가장 발전된 형태의 4차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최근에 이거 말고 이제 XR이라는 것도 나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해했나요? 자, 그럼 이제 이걸 갖고 정리를 한번 할 건데 주제는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의 개념과 특징이 나와 있는 거 정리했죠. 다음, 개념에 대한 정의가 들어있다. 구체적인 사례들을 예를 들어라고 모든 단락에 들어있었잖아. 그리고 세 번째, 개념들 간의 비교가 있었다. 그러니까 얘랑 얘랑 어떤 차이 있고 어떤 차이 있었는지 설명했죠. 이제 1번 문제 풀어봅시다. 자, 가상현실은 가상의 시공간 존재하는 거 아까 맞다고 얘기했네요. 2번, 혼합현실은 상호작용. 혼합현실 상호작용 맞네요. 3번, 증강현실은
현실의 세계를 완전히 차단하지 못한다. 증강은 차단 안 돼. 맞네요. 그다음 이 세 가지는 모두 가상 정보를 활용한다. 세 개 다 가상 정보가 들어가 있었잖아요. 5번. 가상현실과 혼합현실은 얘 기술이 더 쉽고 뭐가 더 쉽다, 단순하다 얘기한 적이 본문에 없었지. 그치? 그러니까 이건 없는 정보. 그러니까 답은 5번이 될 수 있는 거야. 문제 풀이 잘할 수 있어야 돼. 다음 2번이요. 유익의 전개 방식이네요. 구체적인 예가 있었나요? 예를 들어 있었잖아. 개념 정의했나요? 있었네. 답은 1번이네. 간단하게 끝났네. 오히려. 그죠? 끝. 다음 3번 갈게요. 여기서 지금 뭔가 잘못 이해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야. 우리가 정보를 잘 이해했으면 이제 파악할 수 있겠죠. 자, 한성이부터 봅시다. 얼마 전에 영화를 봤어. 위치 추적. 우리 아까 위치 추적 서비스, 위치 기반 서비스. 이거 증강현실이네. 그지? 이걸 이용해서 밑에 보니까 가상현실의 개념을 아니잖아. 가상현실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 증강현실이잖아. 얘네 한성이가 잘못된 거네. 그죠? 그러니까 한성이와 뒤에 기태기와 세기가 있는데 한성이는 위치 추적 정보를 얘기했으니까 가상현실의 개념이 아니라 증강현실이라고 이해를 했어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키워드를 가지고 이해하면 문제가 되게 금방 풀리고 정확하게 끄집어낼 수 있어요. 두 번째, 기태기는 영화 속 시공간을 실제처럼 느꼈다. 가상현실의 원리. 맞는 말이겠네요. 세 번째, 미래사회는 인공지능 기술과 정보. 아까 인공지능과 정보의 결합. 맞는 말이라고 볼 수 있겠네. 됐지? 자, 여러분 책에 있는 문제가 그대로 아마 이번 기말고사에 나오진 않을 거예요. 본문 가지고 선생님들이 문제를 만들 건데 문제를 만들 때 이런 식으로 안에 있는 정보를 정확하게 잘 기억하시고 대개는 비교하는 사실 확인 문제나 전개 방식 문제를 많이 물어볼 거니까 그것만 잘 체크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독서 지문의 포인트 방금 말씀드렸지만 지문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문을 이해하지 못했으면 독서 공부는 안 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독서를 완벽하게 지문을 이해하시고 그거를 배경지식으로 잘 갖춰놓으신 상태에서 내신 시험을 준비해야 되고 평소에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모르는 낯선 지문 나오잖아. 그걸 위해서 평상시 때 지문 분석한 연습을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읽어나가는 거구나. 읽는 힘을 기르시면 독서는 늘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독서 지문 조금씩 분석해 드릴 거니까 그걸 통해서 확실하게 여러분 것으로 만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고생 많으셨고요. 선생님 다음 시간에 다시 강의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말고사 화이팅! 안녕!